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 나름인 TMS에서 운송 거래 마감 관리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산 관리 탭에 운송 거래 마감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표시되고요. 화면이 맨 위쪽에 리본 메뉴에 여기 마감 일자부터 뒤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 그리고 마감 상태, 검색하는 검색 조건들이 나타나고요. 아래 목록 화면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왼쪽에 거래처 목록, 오른쪽에 거래처 거래 내역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월로 검색하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가 선택되고요. 여기 보시면 배차 담당 이렇게 부서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것들을 지우면 전체 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2월 동안의 운송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거래처들을 보시면 이렇게 업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차량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매출이 있는 업체는 매출이 나타나고 매입이 있는 업체는 매입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총 거래 건수, 화면에 표시될 거래 건수, 그리고 이것은 그 중에 미마감된 건수, 그리고 이 거래처의 전체 거래 중에 마감되지 않은 총 미마감 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매출 합계, 매입 합계 같은 이런 통계들이 쭉 표시됩니다. 매출 건수는 몇 건, 매입 건수는 몇 건, 마감된 매출, 마감된 매입, 입금, 출금, 미수, 미지급 쭉 많은 것들이 나타나지요. 사업자 정보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원위치할 수도 있고요. 또한 클릭해주면 오른쪽에 선택한 이 거래처의 거래 내용만이 나타납니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왼쪽 거래처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선택한 거래처에 대하여 아래에 거래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거래처에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사업자 번호가 휴폐업 조회 이렇게 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상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래처 관리에 이 거래처 정보를 이렇게 눌러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마감 관리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렇게 업체를 선택해서 거래 내역이 표시되었을 때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아래 금액이 지금 0이죠. 이렇게 체크를 한 경우 이렇게 체크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이 건수, 금액, 부가세 합계 금액이 표시됩니다. 또 마감을 하거나 거래 명세서를 출력할 때는 어떠한 회사로 발행을 하거나 마감하겠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고요. 또 마감을 하면 이것은 이 부서에 실적으로 잡겠다. 세금계산서 비고를 입력하시거나 결제 예정일을 7일 후에, 15일 후에, 월말에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고 이 항목에 대한 정산 비고까지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 사정에 의해서 이 건에 부가세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부가세 추가나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에서 더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822번 화물에 대하여 이 건의 운송 내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산 정보의 뒤쪽에 이렇게 쭉 컨테이너 번호, 부킹 넘버, 오더 넘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표시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세하게 조회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건을 선택하고 화물 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배차 정보를 보고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에 대해서 선택한 이 운송 거래건에 대하여 이 세천구라는 거래처의 정보가 여기 아래에 표시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처 정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거래처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엑셀 저장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거래처 목록을 엑셀 저장하겠다. 왼쪽에 이 거래처 목록에 나타난 이 통계들을 엑셀로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또 아래쪽에 엑셀 저장, 거래처 거래 내역을 엑셀 저장하겠다. 그럼 이 오른쪽 화면에 표시된 이 목록을 그대로 엑셀로 저장하겠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관리, 마감관리 화면에서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거래처 정보나 화물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아래에 표시된 어떤 항목들이 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운송거래 마감관리 화면에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산관리 화면을 열고요. 지난달의 거래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날짜 선택해서 전월을 클릭해서 전월로 넣고 여기 보시면 배차 부서와 담당자가 있는데요. 나의 정보만 조회하겠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입력한 채로 찾기.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 버튼 눌러서 내용을 지우고 검색하겠다. 전체를 검색하겠다 하는 찾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이 표시되고요. 보시면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마감이 되지 않은 건의 그리고 이렇게 매출만 검색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도 이렇게 거래처도 표시되게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검색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래처 관리 또는 차량 관리에서 그 입력한 거래처의 구분에 대해서 검색 대상을 좀 줄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냥 차량 전체 그리고 검색하는 차량에 대한 미마감이고 차량 전체에 대해서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검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래처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실화라는 업체, 나청구라는 업체, 새청구라는 세 가지 업체가 검색이 되었고요. 그러면 거래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이 많은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이 많은데 이것을 내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 쭉 요만큼에 대해서만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를 한 항목에 대해서 거래 명세서가 출력되기 때문에 여기 선택 추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체크를 해서 표시하고요. 보시면 체크한 만큼이 몇 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도 표시가 되어야겠죠. 회사가 하나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우리 회사가 들어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전국 나름이 화물이라는 우리 법인의 명의로 거래 명세서를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 자, 부서도 있고 결제 예정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은 마감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 여기 거래 명세서를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 거래 명세서 통합 버전을 이렇게 열고요. 발행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행했던 것을 이제 또 발행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확인이 되시겠죠? 자, 오늘 발행할 날짜가 여기 이렇게 표시되고요. 원하시는 경우 고치실 수 있고 또 여기 거래처에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전송하실 수도 있고 여기 팩스 번호가 있죠. 여기 팩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바로 팩스로 또 전송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입금 계좌, 연락처 이런 것들은 이거 내가 청구하니까 우리 회사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회사 정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원하신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변경하셔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시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겠죠. 보시면 다음은 이제 양식인데요. 뭐 내용 양식도 있고 LCL 양식을 보시면 체크 원하는 경우 이렇게 체크를 더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컬럼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 고친 누르면 바로 아래에 이렇게 적용되니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럼 내륙 양식으로 발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간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원하신 경우엔 더 체크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저장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규 작성 버튼을 먼저 누르셔서 원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다가 테스트 양식 1, 2, 3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체크한 내용만, 더 많은 항목 중에서 내가 체크한 항목만 나타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내륙, 운송 이 항목을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도 선택하실 수 있어서 가로로 하고요. 출력하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행이 되었고요. 좀 예쁘진 않네요. 그러면 체크를 몇 개 지워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보는 것이 좀 더 보기에 좋으실 것 같아서요. 명세서 통합 버전이 또 나오죠. 내륙 운송 버전의 가로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상호 제가 선택했죠. 그리고 이것은 거래처의 상호화 정보들, 그리고 아래에는 금액, 합계, 부가세 총계와 함께 이 내역들이 표시됩니다. 이 컬럼들, 합계, 금액, 비고세, 공급가액, 운송일, 상하차지 이런 것들은 선택해서 만들 수 있고, 아래에 보시면 이 팝업에 있는 은행 계좌 예금주, 그리고 여기에는 담당자의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총 몇 페이지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물나름이 TMS의 운송 거래 마감 관리 화면에서 거래 명세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송 거래 마감 관리 화면에서 운송 거래를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감할 운송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저널에 있는 내용을 미마감 상태이고 매출 중에서 거래처에 대한 것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꼭 내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 회사 전체의 내역이 검색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검색이 되고요. 내역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왼쪽에선 거래처를 선택하고 이 거래처의 합계, 거래처 정보를 보게 되고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내역 중에서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마감해 보겠습니다. 마감할 때 사용할 정보는 여기 리본 메뉴에 마감 일자, 그리고 마감 버튼 또는 2월 하기 위해서는 2월 마감, 그리고 2월 마감, 2월 취소, 그리고 마감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마감 취소, 이런 버튼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아래에 마감 항목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나타날 텐데요. 여기에 어떠한 법인으로 마감할 건지, 우리 회사가 만약에 하나만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우리 회사가 나오겠지만 여러 개의 법인 가지고 계신 경우에 회사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마감을 하고 나면 이게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어느 부서에 실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운송부서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할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선택 추가. 아래쪽에 좀 더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선택 추가.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총 24건에 1,688만 3,000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부가세 합계 금액이 아래에 통계로 표시됩니다. 자, 어떤 회사로 마감을 할 건지, 어떤 부서의 실적이 될 건지, 그리고 마감을 하면 매출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매출을 언제 결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이 내용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2월의 매출을 마감해서 청구하면 1월 15일에 입금이 된다. 그러면 1월 15일 넣으시는 거고요. 이달 말에 된다. 1월 31일 이렇게 월말 버튼을 누르면 월말에 결제 예정일이 이렇게 마감 시에 입력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감 일자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동안 운송한 내역이니까 12월 31일자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괄 마감 버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처리를 수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얘를 누르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사라졌죠? 제가 미마감 항목을 지금 검색 중이라 그럼 마감된 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새청구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마감한 항목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12월 분을 이렇게 마감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회색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이 마감되면서 생성된 마감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렇게 총 금액, 부가세 합계 금액이 표시되고요. 이것은 이 화면에서 꼭 필요한 그 거래 정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숨기실 수도 있고 체크를 하면 다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 35건을 내가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33개만 마감을 했구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마감을 취소해야겠죠. 이때 이 마감건을 선택하고 마감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이 청구건을 삭제, 마감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마감 상태로 검색했더니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12월에 운송 내역이 다시 마감 취소가 되어서 미마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2월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28일자 것들을 1월에 좀 청구해 주세요. 운송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서 요청을 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월을 하는데요. 이 2월은 검색된 항목을 선택해서 마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월 할 그 목표 이 날짜로 2월을 해야겠다. 이 달로 2월을 해야겠다라는 그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1월 1일자로 넘기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2018년 1월 1일자로 이 12월 28일에 운송건을 체크를 해서 2월 마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마감 2월 처리를 수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라졌죠. 요 마감 상태를 제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새청구란 업체에 총 46건 중에 아래에 보시면 2월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거는 그냥 2월이라고 표시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월 1일자로 2월 마감이 됐다고 표시가 된 거라 그럼 이제 1월에는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월로 검색을 해볼 경우에 보시면 여기 새청구란 업체 거래가 많죠? 보시면 1월 2일에 운송이 된 것처럼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들을 1월에 마감을 하시겠다. 그럼 이렇게 전체를 합쳐서 2월 달에 입금될, 2월에 입금될 이러한 매출을 1월 31일자로 내가 마감하겠다.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상태였던 이 운송건이 다시 마감이 다 되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월로 한번 돌아가서 거래를 검색하고요. 이 새청구라는 업체에 2월 했던 거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시면 이렇게 1월 31일자로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내가 마감을 취소하려면 이렇게 마감 취소를 선택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가 마감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월을 한번 다시 해보고요. 2월 취소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28일자를 다시 한번 2월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여서 1월 5일로 2월 마감을 해두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가서 보셨을 때 2월이 됐는데 아이고 날짜를 잘못 입력했네. 1월 1일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 추가하셔서 2월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마감 일자가 지워졌고 네, 마감 상태는 다시 미마감 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월 마감도 해보고 마감 취소를 해보고요. 2월 마감, 2월 취소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운송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들, 선수금이나 선급금,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기타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타 거래를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타 거래는 정산관리 화면에서 입력하는데요. 마감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달의 거래를 한번 검색해보죠. 이렇게 거래처들의 거래가 나타나고요. 이 거래처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오른쪽의 목록에 새로운 거래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요. 여기 기타 거래 등록, 변경, 기타 거래 삭제 이 세 가지 버튼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경기 35A1357이라는 차량에 대하여 선지급금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차량 거래처 이름을 선택하고요.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요. 기타 거래 등록을 클릭합니다. 지금 팝업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기타 거래를 등록하는 팝업이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운송 거래 외에 기타 거래 등을 입력하는 그런 팝업이 되겠습니다. 선지급금으로 한번 입력해 보고요. 화면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12월의 거래니까 이것을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25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이 중에서 운송비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100만 원을 우선 주어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나갔느냐 이렇게 회사를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서에 어떤 사람이 담당했다, 어떤 계좌로 주었다. 이것은 차량 정보에서 불러오겠지요. 거래처 정보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25일자로 제가 입력했기 때문에 이 날짜 순으로 중간에 이 선지급금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기타 거래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이 열리고요. 여기 저장 버튼 보이시죠?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하고 기타 거래 변경을 클릭하셔서 열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가세도 있고 하니 내가 110만 원을 주었다. 이렇게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변경하셨으면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나치기 쉬운 내용인데요. 돈을 실제로 선지급을 언제 줄 것이냐 이 정산 예정일도 입력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일자는 12월 25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금액이 변경됩니다. 지금 변경되었죠. 이렇게 추가한 선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시면 정산관리 화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여는 이유는 정산관리 화면에서 실제로 입금이나 출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선지급금이 추가되었죠. 1357이라는 차량에게. 그리고 12월 25일자로 더블 클릭해보면 다른 거래와는 다르게 다른 거래 더블 클릭해볼게요. 이렇게 밑에 내역이 잡히는데 내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운송 거래가 아니라 여기 업무 구분이 관리겠죠. 이제 관리 차원에서 입력된 그 정산 항목이다. 이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기서 입출금 완료 처리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느 금액에서 돈이 나갔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입출금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입출금 처리를 하는 것은 그냥 그 출금이란 처리만 돈을 지급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매입 금액에서 이 선지급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익만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작업은 바로 이렇게 매입을 마감할 때 같이 선지급금 같이 체크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 이 매입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발생하겠죠. 이 총 금액에서 이 1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빼고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추가된 기타 거래를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선택하시고 여기 기타 거래 삭제가 있죠.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라졌죠. 이렇게 오늘은 그 마감 관리 화면에서
선수금이나 선지급금 같은 기타 거래를 등록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